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럼 오늘부터 이제 상법이죠. 해가지고, 상법적인 교재는 이제, 상법, 이제 민법처럼 찝하고 이제 사례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찝은, 그, 현대로 지금 4시간 30분이 강의가 돼 있으니까, 요거 3시간 반 정도 하고, 사례는, 이제 1시간 내외로 해서 하는데, 항상 진도 때문에, 많이 사례를 못 푸는 경우, 지금 민법, 민사소송법 비춰서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노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노트 1페이지 처음 날 개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본대로 이제 민법하고 민소법,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이죠, 상법. 거기 나온 것처럼 이제 상법만 하면 이제 민사법 시리즈 끝나는데, 민법은 지금 이제 거기 이제 본대로 선택형하고 사례형하고 기록형,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형이 35문제, 민소법 15,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요. 상법에서는 이제 한 20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20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례형이 여기 150점, 100점, 그 다음에 상법 또 100점 정도죠. 그죠? 이렇게 돼서 거의 비중이 비슷하죠. 민소법이랑 상법이랑. 그래서 기록형은 이제 175점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민법 강의가 지금 이번에 이제 끝나고 170, 이제 기록형 강의까지 이번 주에 거의 끝나죠. 이제 이렇게 해서 거의 끝나고. 그 다음에 민소법 이제 한 번 정도씩 이제 보강이 남았는데 그건 저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도 마찬가지로, 횟수는 11회인데 이제 거기 1시간 반 연장해서 이제 15회. 정도 이제 저기 연장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15회인데 지금 이제 거기서 본 대로 상법이 상총, 상행위 하고 회사, 어수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보험까지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상총 상행위가 이제 15회를 치면은 여기서 이제 한 2회보다 조금 더 2.5회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수가 2.5회, 그래서 나머지 이제 10회 정도를 회사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은 거기 공고된 것처럼 추후에 보강해서 간단히 뭐 잘해야 이거는 선택형 한 문제 정도니까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그래서 상총 상행위가 그죠. 그래서 한 문제고 두세 문제고 그죠. 어수가 한 세네 문제고 그죠. 이렇게 선택형으로 치자면. 그래서 회사법이 나머지 이제 거의 80% 이상이 여기서 나오니까 회사법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강의 계획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거기 13일을 마지막 중간인데 13일 하지 않고 이제 14일로 할 거예요. 14일 날. 일요일 날 대신. 그래서 조금 밀렸다 그러면 이때 그냥 보충해서 끝낼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13일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1시 반이 끝나는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제가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12시에 마치기로 했어요. 나머지 그 1시간 정도는 이제 추후에 보강 조금씩 보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하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 진행은 이제 상법 찝하고 사례하고 이렇게 같이 나갈 건데, 찝은 이제 동일하게 민법 민소법처럼 이제 앞에 이제 기본, 요건 효과처럼 기본 내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체크 판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기출 정지문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정지문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는 이제 그 기출문제 1회부터 9회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전 여부로 상견연체, 그러니까 작년 2019년, 18년, 17년 정도 이제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연습하면 거의 웬만하면 될 건데, 상법 사례는 민법처럼 뭐 민소법처럼 큰 뭐 풀이 구조 해가지고, 사례 풀이 구조 틀이 틀이 이제 사례풀이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있는 건 하죠. 특히 회사법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틀 잡힌 게 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민법이나 민소법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냥 단문 쓰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단문으로 써서 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기본 내용을 정리하면 어느 정도 사례는
커버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법이나 민소법처럼 그만큼 어렵진 않으니까 상법은. 그래서 기본 내용만 알면은 어느 정도 되니까는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루 이제 집 정리하고 사례 간단히 확인만 하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기출정지문은 여러분들이 그날 했던 복습을 하면서 한 번만 풀어보면 될 테니까 선택형 대비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도 똑같이 이틀에 한 번씩 1에 한 번씩 해가지고 예, 그래 사례 시험으로 해서 이제 매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첨삭은 똑같이 해서 개별 첨삭은 나중에 추후 공고를 해서 신청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거기 이제 책으로 이제 진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2페이지, 그죠? 상법의 의와 법원, 그쪽 파트죠. 그래서 상법은, 맨 처음에 이제 총론 파트죠. 총론 파트, 뭐 법원하고 뭐 저기 상행위 적용 범위 이런 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행위가 나오고, 상법 총론, 그 다음에 상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사, 어수, 그 다음에 보험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총론 부분부터 하는 걸로, 그죠? 총론. 그래, 총론은 뭐 그냥 간단하게 거기 이제 법원하고, 이제 적용 범위, 이제 그 정도인데, 여기서 뭐 거의 시험은 안 나오고 기본 이론 하는다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저기 본 대로 상법의 의미 법원, 그거 간단히 1조부터 나오죠. 민법처럼. 상법의 적용 법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에서 민법 규정에 따른다. 그래서 그 선택형 지문 하나 정도 대비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법 상사 적용 법규 적용 순서는 먼저 상사자치법. 그래서 이제 정관이 항상 우선된다는 거, 정관이요. 정관 등 회사법에서는 특히. 그 다음에 상사특별법. 그러니까 특별법은 항상 우선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상법전. 그 다음에 시험 잘 나오는 게 상관습법이 민법전보다는 우선 적용된다. 그게 이제 가끔 선택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가지고 상법전, 민법전, 상관습법 이렇게 하면 틀리는 지문으로. 그렇죠? 상관습법이 우선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죠. 민법전, 민사관습법, 조리. 그럼 민법 1조죠. 그럼 민법 1조. 뒤에 세 개는 그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죠? 상법의 적용 범위로서는 3조가 나오죠. 3조. 그래서 일방적 상행위. 그래서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일 때는 전원에 대해서 본법을 적용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원칙적 저기, 우리, 거기 법에서는요, 일방적 상행위만 되더라도, 이제, 상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적용 여부에 대해서 그럼 노트에 나온 것처럼 경우의 수를 보면은, 그죠? 적용 범위 3조인데, 이제, 갑과 을이 무슨 계약을 했다. 그죠? 계약을 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경우의 수가 네 개가 나오겠죠. 둘 다 상인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상인이고, 한 사람은 비상인이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비상인이고, 한 사람은 상인. 둘 다 비상인. 이렇게. 비상인이다. 비상인. 좀 이따 보겠지만, 상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행위를 해야 상행위를 해야 상인이 되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 상행이든 보조적 상행이든, 따라서 상행에서 상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한 사람의, 둘 다 쌍방의 상행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일방 상행위가 얘는 상행위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인이 되는 건 상행위가 돼야 상인이 되니까, 그래서 일방 상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일방 상행위, 여기는 쌍방 상행위, 이제, 이게 이제 일방 상행위죠. 일방, 여기도 일방, 그죠? 일방 상행이다. 얘가 이제 얘한테. 그리고 요거만 이제 둘 다 상행위가 아니겠죠. 비상행위.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비상행위는 그건 민법행위죠. 뭐, 그죠? 민법행위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한계 영역이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쌍방 상행이고, 쌍방 상행이고, 그죠? 지금 본 대로요. 요 두 개는 일방 상행이고, 요거는, 둘 다 쌍방 비상행이죠. 쌍방 비상행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쌍방 상행위는 당연하고 일방 상행위까지도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상법이 적용된다. 3조. 그럼 3조가 적용되면 논의의 실익이 거기서 나오는 것처럼요. 상법 54조하고 64조. 그죠? 주로 논의의 실익이. 그죠? 그래서 54조에 보면 상사 법정 이율. 그죠? 상사 법정 이율이 연
6%고, 그죠? 그 다음에 상사시효가 64조죠. 상사시효는 5년이고, 5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민사에서는 이제 민사법정이율은 여기는 민법이 적용되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민법이 적용되고, 그죠? 민법이 적용되니까 민사법정이율은 여러분들 이건 뭐 당연히 잘 알겠죠. 연 5%고, 그 다음에 민사시효는 연 10년이죠. 민사시효는. 그래서 이게 논의의 실익이죠. 그래서 이거 연 6이냐 5년이냐 요거로 해가지고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법 3조는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 일방 상행위만 해도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책에서 그러면은 1번 원칙, 일방적 상행위의 원칙.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방 당사자 행위가 상행이면 상인이든 비상이든 상관없이 모두 상법이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쌍방적 상행위, 예외적으로 상인 간에 상행위 하나여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이제 그거는 선택형이 나오죠. 55조 법정이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8조 상사유치권, 그 다음에 67조 매도인의 공탁권,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나올 때 한 번에 모아서 다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쌍방적 상행위. 그러니까 쌍방적 상행일 때만 적용되는 경우, 그건 따로 외운다. 그 다음에 논의의 실익은 지금 본 것처럼 상법이 적용되면 첫째, 상사법정이율 54조 연 6%, 그죠? 상사시효 연 5년.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너무 센 기초니까 잘 알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판례가 상법 판례, 3조 판례가 거의 요 하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당사자 중 1인 행위가 상행일 때는 전원에 대해 상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일방이 수인일 때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인이 아닌 자와 그 다음에 공동 차입한 차용금 채무 등 모두 상사 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그 노트에 나오는 것처럼 매컨대, 공동 차입했다. 그죠? B, C, D. 근데 얘만 상인이다. 얘만 상인이고, 얘네들은 비상인이다. 비상이다.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죠? 얘가 뭐, 얘는 상인이든 비상이든 상관없죠. 그죠? 얘만 상인이면은, 한 사람만 상인이면 이 전체에 대해서, 그죠? 일방적 상행위가 되든 쌍방적 상행위가 되든 이거는 전체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로 연 6% 5년이 적용된다. 요거 판례 하나만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보통거래약관. 보통거래약관은 보통 이제 경제법 영역인데 그냥 거기 보통거래약관에 의해서 그러면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 2번만 보면 되겠죠. 그래 민법이나 민소법 아니죠. 상법이나 똑같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보통거래약관이 계약당사의 구속력을 갖는 것은 법규법이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 보험계약을 내용에 포함시키는 합의. 그러니까 계약설이라고 그러죠. 계약설 맨 밑에 보면. 그러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속된다. 그죠? 법규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 줄친 부분 네 번째 줄이요. 그래서 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만 명시적으로 약관에 달리 약정을 했다. 그랬으면 그 약정에 따라서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 그래서 철저히 계약에 따라서 약정에 따라서 구속도 되고 구속력이 배제되기도 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이거는 총론 부분으로서 의의와 적용 범위 법원 요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상총으로 들어가서 그죠? 상법 총론에서는 이제 규율을 하는 게, 그 노트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민법처럼 본인이 있고, 여기서는 본인이 민법에서는 본인이 여기는 상인이겠죠. 상인이고, 그 다음에 을은 대리인이고, 그죠? 대리인. 그 다음에 여기서 상대방.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상행위를 하는데,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또는 얘랑 직접 하든지, 그죠?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상대방이 있고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 세 명을 규율하죠. 그러니까 상인적인 측면을 규율하고 대리인 측면을 규율하고 그다음에 상대방 보호, 그죠? 상대방 보호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규율을 하는 측으로 규율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트는 맨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법에서 이제 그죠? 본인은 나오는데 먼저 여기가 상인이 되려면 상인의 의의를 개념 정의를 하죠. 의의. 그 다음에 상인 자격 취득, 그죠? 자격을 취득하는 취득과 상실의 시기를 규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은 얘가 이제 상인 자격, 그 다음에 여기서 상호를 선정해서, 자기 상인의 명칭인 상호를 선정해서,
영업 활동을 할 때 어떻게 규율을 하는지, 그 다음에 등기를 했을 때 어떻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업량도를 했을 때 어떻게 규율을 하는지 이렇게 다섯 개 측면에서 규율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측면에서는 이제 다시, 지배인, 그러니까 상업 사용이죠. 그러니까 지배인을 갖다가, 아니, 상법상 대리인은 상업 사용인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여기 다시 세 개가 있죠. 그죠? 지배인. 그 다음에 부분적 포괄, 부포 앞자 따서 부포상이라고 그랬죠.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하고 세 번째, 물건 점포 판매상, 물판사라고 그러죠. 상업 사용인. 이렇게 세 가지를 규율하고 있고요. 여기는 대리인이죠. 얘네들은 철저히 대리인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상대방, 그죠? 거래 상대방 보호, 상대방 보호 측면이, 주로 처음은 거의 여기서 나오죠. 상대방 보호 측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외관법리, 그죠? 외관법리로서 외관법리 적용되는 게 네 개가 있죠. 네 개, 그죠? 그래서 이제 대리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대리인에서 이제 네 번째 표현지배인, 그죠? 표현지배인. 이게 이제 외관법리죠. 표현지배인 법리. 민법상 표현대리랑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본인에 대해 상호에서 명의대여자 책임 하고, 그 다음에 등기에서는 부실등기, 그죠? 부실등기에 대한 책임, 영업양도에서 양수인의 책임, 양수인 책임, 그죠? 여기서, 양수인 책임, 그러니까 영업양도에서 책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그죠? 여기서 표현 지배인부터,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표현 지배인하고, 저기 순서대로 2번 명의대여자, 책임하고 세 번째 부실등기, 그 다음에 영업양도에서 영업양수인의 책임 뭐 등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큰 틀로 여러분들 항상 그 상법도 그냥 나열식으로 공부하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는 이렇게 정확하게 봐놓고 지금 내가 어디를 하는지, 그죠? 결국은 지금 상식은 요거 하는 거잖아요. 결국 다 요거, 그죠? 요걸 한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상인의 의의와 종류, 거기서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상인의 의의와 종류. 그래서 여기죠, 이제. 상인. 의의와 종류. 그래서 상인은 이제 상법 4조하고 5조, 그죠? 상법 4조하고 5조, 거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당연상인. 이라는 게 있고, 그죠? 4조. 그 다음에, 의제상인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상법은요, 조문이 원체 난삽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보면은 그 책에 있는 조문 정도, 그 정도는 조문을 어느 정도 체크하고, 너무 조문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그 이론으로요. 그냥 상법 이론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상법이 너무, 법률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그걸 체크하려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하면 거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당연상인에서 이제 그 노트에 나오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에서요. 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하고 회사가 있죠. 회사, 상사회사. 이건 개념 정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은, 그러면 개인이 당연상인이 되려면 개념 요소, 그죠? 일단은, 자기 명의로 해야 되죠. 자기 명의로. 그죠? 두 번째, 기본적 상행위를 한다. 기본적 상행위는 상법 46조죠. 상법 46조에 22개 행위, 그죠? 그 다음에 특별법, 뭐, 담보, 사채, 신탁법, 뭐, 그런 거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뭐, 특별법이니까 나중에 암기하면 되고, 여기 있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거죠. 영업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처럼요, 상인은 상행위가 돼야 돼요. 그죠? 여기를 해야지 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치 순환론처럼 돌아요. 상행위가. 그래서 일단 상인이 되려면 상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행위가 아니면 상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회사도, 그죠? 회사도 똑같이 자기 명의로, 그죠? 기본적 상행위를 똑같이 영업으로 하고, 근데 여기 하나 차이점은 영업을 하는데 여기는 이익을 분배해야 된다. 이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회사는 이익 분배가 개념 요소에 들어가죠. 그죠? 그렇지만, 개인은 이익 분배가 필요 없고요. 그죠? 이익 분배가 불필요. 그래서 개념 정리만 체크해 놓고요. 그죠?
예, 영업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의제상인도 마찬가지로 개인하고, 여기 민사회사라고 그러죠. 민사회사.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 차이점이, 그죠? 여기 또 똑같이 개인, 자기 명의로 한다. 그죠? 자기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 상행이 2회, 그죠? 그걸 여기다가, 그러면 대표적인 게 보조적 상행이죠. 보조적 상행이. 보조적 상행이 47조. 그죠? 여기는 47조. 해서 영업을, 의로가 아니라 영업을 위하여. 그죠?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죠. 개념 요소 조금씩 틀리죠. 2번, 3번에서. 그죠? 그렇게 하고, 설비 상행 같은 경우는 상인적 방법과, 설비와 방법. 그죠? 여기 더, 방법으로 하는 거. 그죠? 이렇게 해서 차이점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죠? 자기 명의는 똑같고, 기본적 상행이, 보조적 상행이 차이점, 영업으로냐, 영업을 위하여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인적 설비. 그래서 이 상인적 설비는 인적 설비. 그래서 대리인이나 그런 것들 상업상에 쓰는 거고, 물적 설비, 상호하고 뭐 등기, 뭐 창업장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상인. 그죠? 그 다음에 상인적 방법은 당연상계 같은 방법.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책으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민사회사도 마찬가지 상사회사와 달리, 그죠?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보조적 상행위를 하는 거죠. 보조적 상행위를 하고, 영업으로 하는 것도 똑같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준비만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개념 봤고요. 그래서 책으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상인부터. 그래서 당연상행위는 자기 명의로, 그죠? 자기 명의로, 그 다음에 상행위를, 이게 기본적 상행위죠.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4조. 예, 이하 이제 상법명을 생략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연인으로는 당연상인과 법인으로선 상사회사가 있다. 개인, 그 다음에 상사회사. 그 다음에 자기 명의일 것, 자기 명의. 하여튼 뭐, 개념 정리니까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잘 개념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명의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말이다.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그죠? 따라서 점 1, 거기서 본 대로 갑대리인 을과 같이 대리하거나 법인 대표 을과 같이 대표행위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권리 의무는 본인 갑이나 법인한테 귀속되므로 갑이 상인이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대리다. 네, 민법상 대리랑 거의 같죠. 그런데 누가 상인이냐, 그죠? 갑이 본인이고, 그죠?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그럼 얘는 갑대리인 을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갑대리인 현명을 하고 을을 한다. 이렇게 해서 병이랑 이제 상대방이죠. 이렇게 해서 대리행위를 했다. 그죠? 대리행위. 대리행위인데 이 대리행위가 상행이다. 그죠? 결국은 이게 상행이라는 뜻이죠. 상행위를 했을 때 누가 상인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여튼 대리행위를 할 때는 항상 갑대리인이라는 현명을 하기 때문에 그죠? 현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 둘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리행위면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된다. 그죠? 갑한테 귀속되고 이 말은 이게 이제 갑이 이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고 그죠? 권리 의무의 주체. 이 권리 의무 된다는 것은 이 대리행위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거죠. 얘네 둘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같은 개념. 그죠? 법률 효과 귀속, 권리 의무 주체, 계약 당사자. 그죠? 그래서 을은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권리 의무 주체도 아니고 법률 효과 귀속도 안 되고 세 개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권리 의무 주체니까 본인. 그죠? 갑대리인 을이 하면 갑명의로 한 거니까 얘가 상인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법인도 여기를 법인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법인, 갑 대표로 하고. 그래서 똑같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점 2번에서는 명의 대여가 있는 경우, 명의 차용자가 권리 의무 주체가 되므로 명의 차용자 갑이 상인이다. 이건 실질적 판단이거든요. 실질적 판단.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기 핵심 체크 뒤에 보면은 거기 이제, 실질적 판단 해가지고, 가만있어. 거기서 영업, 저기 핵심 체크 저기 5페이지에서 1번 봐보세요. 자기 명의 판단. 그게 이제 거기 중에서 명의 대여자 판단이 나오는데, 판례는 자기 명의란 5페이지에 1번이요. 5페이지 1번.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 의무 귀속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실질에 따라 판단. 따라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 신고한 사업자 등록 명의의 실제와 그다음에 실제 영업상 주체가 다를 때는 그죠? 그냥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실질적 영업상 주체가 상인이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시 와서 명의 대여자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거기서 을이, 그죠? 을이 이제 명의를 대여해줬다. 명의를 대여자죠. 그리고 이제 갑이 명의 차용자고, 그죠? 명의 차용자. 명의 차용자고, 얘가 이제 상대방과 이제 행위를 했겠죠. 명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을명의로 하죠. 을명의로 이제 거래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거래행위. 이때 그럼 누가 상인이냐? 거래행위를 했을 때 누가 상인이냐?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 명의 대여자는 명의 차용자하고 이제 민법적인 거랑 같이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명의 대여자는 형식적 채무자, 만약 얘가 채무자라면 형식적 채무자라고 그러죠. 형식적 채무자. 그 다음에 얘는 실질적 채무자. 실질적 채무자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서 뭐 거래행위로서 상거래행위로 차용을 했다. 그죠? 돈을 꿨다. 그러면 실질적 채무자, 형식적 채무자, 명의대여자, 그죠? 요거 개념 정리하고. 그럼 이때 명의대여자 얘가 얘가 상인이냐, 아니면 명의차용자인 갑이 상인이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얘가 상인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상인이다. 그죠? 실질적 판단.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게. 이제 저 뒤에 이제 회사법 가면 주주 확정하잖아요. 주주 확정. 그죠? 주주를 확정한다. 그랬을 때 똑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갑이 이제 명의를 대여를 해줬고, 명의 대여. 자. 그래서 얘를 형식주주라고 그러죠. 형식적 주주. 그 다음에 갑은, 명의 차용자. 그죠? 명의 차용자고, 얘는 형식주주라고 그러고, 실질주주라고 그러죠. 실질주주. 그래서 이제 병회사, 이제 회사랑 주식회사죠. 그래서 여기 주주명부에는 형식 예명의로 했으니까, 그죠? 예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를 했으니까 형식주주 을로 기재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때는 주주는 누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얘가 이제 주주로 확정이 되죠. 그래서 형식설로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그죠? 형식설로 판례가 변경됐죠. 예, 요거랑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상법 처음 나왔을 때 상인이 누구냐, 실질적 판단한다. 그죠? 이렇게, 요까지 하고 요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중요한 건 주주 확정이 더 중요하죠. 그죠? 주주 확정. 이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근데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 점 2번 다시 책이 3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점 3번 명의 대여 을이 있는 경우는 명의 차용자 갑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되므로 차용자가요, 갑이 상인이 된다는 거, 실질적. 그 다음에 계산과 구별. 그래서 자기 계산이라는 것은 경제적 효과인 손익귀속주체. 그럼 돈의 입금이 누구한테 있냐? 그거 생각하면 돼. 손익귀속주체. 그래서 돈이 입금되는 자가 자기 계산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예, 손익귀속주체를 말하는 바 상이득에서는 반드시 자기 계산일 필요는 없다. 그죠? 그래서 자기 명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자기 계산. 그죠? 이거는 개념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개념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계산은 자기 계산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명의, 권리 의무 귀속 주체만 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놓고, 다음 페이지, 제게 4페이지죠. 그 다음에 상행위를 할 것. 그죠? 상행위를 할 것. 그래서 당연상행위는 상행위를 한다. 이때 상행위는 상법 446조 기본적 상행위, 22가지로 나열다. 기본적 상행위. 예, 그래서 거기 특별법에서 담보부 사채, 그 다음에 담사법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 다음에 신탁법, 이렇게 돼가지고, 담사법, 신탁법. 그래서 그냥 그거 선택형 대비해서 그 두 개 정도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 상해 법조문 22조 22개 있으니까 찾아서 확인하는 정도면 되니까, 이건 뭐 암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거의 뭐, 중요성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리고 확인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고, 이번 판례는 당연상해는 상법 46조의 기본적 상해를 영업으로 해야 된다. 영업으로 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영업으로 할 때 영업이란 거, 그죠? 영업에서 개념 요소가 영계대기, 그죠? 이렇게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대외적 인식 가능성, 그 다음에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걸 개념 요소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앞잡다서 간단히 이건 뭐 처음은 거기에 선택형 한 번 나온 정도니까 거기서 그래서 영리를 목적, 그다음에 계속적 반복적, 대외적 인식 가능성,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 정리가 됐죠. 그래서 자기명의 기본적 상행 영업으로. 그다음에 의제상인. 의제상인은 거기서 의제상인이란 똑같죠. 자기명의로 그죠? 자기명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기 기본적 상행 이외의 행위 그게 주로 보조적 상행이죠. 보조적 상행이고 예 그런 다음에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을 영업으로 또 영업으로 중에서 영업을 위하여죠. 정확히 영업을 위하여 그죠? 그래서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 이렇게 해서 개념 요소 차이점만 체크를 해놓고 예 그래서 거기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동그라미가 그게 상인적 설비인데 사회통념상 상인적 설비를 의미하면 물적 설비, 영업소, 영업상부, 영업장부 상호, 인적 설비, 상업사용들을 포함된다. 이건 뭐 그냥 간단히 보면 되고요. 상인적 방법은 사회통념상 당연 상인이었지 당연 상인이 했더라면 그죠?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의명의와 영업성은 거기서 의제상인과 그 다음에 거기에 본 대로 당연 상인은 동일하다. 그래서 저 공통되나 상행위를 하지 않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그 상행은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라는 뜻. 그래서 설비 상행위가 민사회사가 있다. 그래서 개인을 설비 상인이라고 그러죠. 개인을 설비 상인.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민사회사 상행위. 이것도 기본적 상행위에요. 그죠? 여긴 기본적 상행위고 여기는 보조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따라 상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상사회사, 당연상인이고 이거 상사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기본적 상행, 요게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그 외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보조적 상행을 하는 게 이제 민사회사다.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농업, 축산업 등 그러니까 기본적 상행 22조 이외의 행위들이죠. 이외의 행위들 거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정도만 개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소상인, 지호 등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소상인은 이제 세 번째로 소상인이라는 게 있는데 상인은 이렇게 3명이 있다. 그죠? 그래서 자본금이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이다. 1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이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 동그라미 2번이죠. 세 번째 줄. 그래서 거기 적용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거기 본 대로 지배인, 상호, 등기, 상업장부, 그래서 지호 등장 이렇게 보통 합쳐따서 하는데 규정은 소상인한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고개 선택형에 한 번인가 나와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외우고 그러는데요. 지호 등장 해가지고 따라서 그 의미는 이용해야 될 상법상 의무가 없거나 이용하더라도 상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의무 보호해서 XX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호 등장 해서 이거는 그냥 선택형 대비 하나만 조문 한번 확인만 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체크 판례들 쭉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1번 실질력 판단한다는 거 그죠? 실질력 판단 이거 하나 기억해 놓고 1번 그 다음에 2번 영업으로의 의미 여기 영업으로 영업의 개념이죠. 영리 대기 해가지고 그래서 판례는 상법 46조 기본적 사항에 해당돼서 영업으로죠. 행위를 하는 경우에 된다. 여기 영업으로 한다면 영리, 동종, 계속적, 반복적 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분들의 개념 요소 영리 대기 하나씩 보면 영리성은 돈을 버는 거죠.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 무상 공급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래서 상행위가 아닌 게 되겠죠. 상인도 아니고 상행위가 아니면 상인이 아닌 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점 2번 회사의 영리성은 이익 분배를 요건으로 하지만은 상인은 이익 분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법인도 그죠? 그러니까 이익 분배를 요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익 분배 그죠? 이거는 상회사는 필요하고 여기는 불필요하고 이렇게 된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성 이거는 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 돼요.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외적 인식 가능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인식 가능해야 돼요. 상인으로서 영업을 한다는 거를 그 다음에 기업성 3법 46조 단서에서는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 임금 받을 목적으로요. 그런 자 행위는 그러지 않다. 그래서 그러지 아니하다는 건 상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라고 규정하여 지네측의 영세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기업성을 인정할 수 없어 상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46조 단서가 기업성을 요구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규모, 일정 규모의 영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뭐 이건 또 뭐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하여튼
이렇게 간단히 연계되기 해가지고 하나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보면은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 요것도 처음 공부할 때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상법 할 때 맨 이거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얘기가 46조 1항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입장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거기 또 그 노트 중간에 보면 이 페이지 그래서 과수원에서 그죠? 과수원에서 농산물 그죠? 그래서 거기서 판례가 그 과수원 사과나무를 수확해서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이 농산물이죠. 이거를 직접 판매했느냐, 그죠? 직접 판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이제 위탁 판매.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판매를 했느냐, 그죠? 사과를. 이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하고 있죠. 위탁 판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저기서 당연상인의 개념. 이거는 그래서 46조 농산물 매매죠. 판매는 매매니까는 거기서 이제 1, 2, 3에서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 그죠? 기본적 상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46조 1항의 1호인가? 그렇죠. 여기서 매매 있잖아요. 매매. 판매니까 매매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매매된다.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직접 판매를 했으니까 이거는 연계되기, 영리를 목적, 계속적 대외적 기업성에서 영업으로가 인정이 되는 거죠. 이게. 요거까지 인정이 되지만 뭐 결국 판례는 여기서요. 위탁 판매, 남한테 맡겨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자기 명의로 뭐 매매까지는 인정될 수 있어도 결국은 판례는 이거 영업으로가 안 된다. 이렇게 판시가 나왔죠.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선택형 하나 대비 맞출 수 있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3번에서 판례는 거기 첫째 줄 46조 1호 매매에 대해서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 그래서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 상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일단은 그죠? 46조 1호에 매매에 해당되니까 그죠? 직접 판매하는 거는 그래서 영업으로 그러니까 영업으로에다 내모쳐놓고 할 경우 상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 두 번째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도시 사과 판매상에게 위탁 판매한다면 이는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영업으로가 아니라 영업으로 X하면 되죠. 영업으로가 아니다. 영업으로 없으니 상인이 아니다. 따라서 거기 사과가수원 경영자 위탁 판매가 46조 1호 매매에 해당됨을 전제로 다만 영업으로 그죠? 그걸 갖추지 못해 상행성을 부정한 것으로 평석이 되고 있다는 것.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는 그죠? 이게 영업으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판례 정확히 보면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평석이 굉장히 분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고 결국 영업으로를 부정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 5페이지 4번 설비상인. 그럼 여기죠. 지금 설비상인은 여기. 설비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그래서 개주. 판례가 4개 있죠. 그래서 긍정하는 건 학원 없. 그러니까 이건 뭐 단순한 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긍정예. 그죠? 긍정하는 판례가 학원. 그죠? 학원업은, 46조 22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학원업은 의제상인. 그래서 이걸 인정했고, 그 다음에 부정하는 거. 그죠? 부정하는 판례가 거기서 본 대로 개주라든지 여러분들이 하려는 변호사라든지 상인이 아니라고 보죠. 법무사라든지 그죠? 이렇게 돼서 3개. 그래서 이거 선택형 찍으면 되니까 특히 변호사하고 법무사 그게 다른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일단은 개주는 부정한다. 상인적 영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정도. 그 다음에 학원업은 갑이 운영한 학원업은 점포기타 유사한 설비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 따라서 의제상에 해당된다고 봤고 특별한 근거는 제시할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사례 나오는 것보다 선택형 대비하면 되니까 그 정도로 한다. 그 다음에 판례는 변호사, 의사 등 자유직업인들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변호사를 부정한다. 그래서 변호사를 부정하는데 거기서 학자들이 평석하기는 그것 때문에 그런다. 그래 두 번째 줄 변호사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호사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변호사가 영리 목적으로 하죠. 그죠? 돈 벌려고 하지. 하여튼 그렇게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논의의 실익은 거기서 5번째 줄 중간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상호등기
상호 등기, 저기 상인에 된다면 상호 등기에서 보호를 받잖아요. 여기처럼 등기하면은 보호를 받는데 상호 등기 같은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변호사의 상호 등기 신청을 각한 등기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만일 변호사가 상인이라면 상호 등기 신청을 각하하면은 그 등기관 처분은 부적법하단 말이에요. 그게 논의의 실익이니까 그 정도로만. 그 다음에 법무사. 법무사 역시 똑같죠. 저기 그 변호사처럼 고도의 공공성, 윤리성을 강조해가지고 상해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 정도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설비상의는 학원업만 긍정하고 있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상인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상인, 상해가 여기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죠? 상해를 해야지, 상해가 돼야지 상인이 돼요. 그죠? 상해가 돼야 상인이 된다. 그죠? 여기도 하여튼 보조적 상해가 돼야지 하여튼 의제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상인, 상해가 같이 유기적으로 여러분들 사례 풀 때 특히 상인, 상해를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인의 의의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상인의 자격과 취득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본 것처럼요.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그 법인하고요. 상인 자격은 이제 저기처럼 개인하고 법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노트에서는 그 3페이지에서 법인하고 그죠? 취득과 상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취득 시기하고 상실 시기 해서 요거 그냥 간단히 외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법인 취득 시기는 당연히 설립등기시죠. 설립등기시고 그 다음에 상실 시기는 이제 해산등기라든지 청산등기라든지 청산 종료등기 이런 것들 이런 등기시가 아니죠. 그죠? 이게 등기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산사무가 종료돼야 돼요. 그죠? 청산사무가 종료돼야 된다. 종료시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준비해놓고, 이거 선택형 대비, 그죠? 이건 민법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민법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해놓고, 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그죠? 자연인. 그래서 취득 시기는, 하여튼 판례가 대외적 인식 가능성, 그죠? 대외적 인식 가능성이라는 말을 쓴다. 가능성설, 이렇게. 그죠? 이게 의미만 좀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상실 시기는, 사망이나, 폐지, 그죠? 영업을 폐지했을 때 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해둘게 여기 대외적 인식 가능성 요 정도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6페이지에서 상인 자격의 의의 해서 영업상 권리 의무 주체될 수가 있는 자격으로서 상인의 자격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상인 자격을 취득하면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논의식은 또 두 가지죠. 상사 법정 이유를 연육푼 상사시효 5년 적용된다는데 논의의 실익이 있다.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 법인 설립 등기시. 회사는 상사든 민사든 언제나 상인 자격을 갖는다. 따라서 회사는 설립 등기를 한 때 법인격을 취득한다. 설립 등기시. 그 다음에 2번 설립 중 회사는 아직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인격을 취득 못했다. 그렇지만 설립 준비행위. 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이죠. 설립 준비, 영업을 위한 그 다음에 보조적. 상액에 해당돼서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가지고, 아직 법인격을 취득 못했지만은, 비법인 사단이니까, 그죠?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죠? 그래서 설립준비행위 영업을 위한 보조상의 상법이 되고, 이건 회사법에서 중요하니까 이건 중요하죠. 그죠? 그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인. 그래서 상인 자격 취득 시기. 그래서 상법 4조 5조에서 영업행위를 개시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래가지고 판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조그만 글씨 해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순서를 보고 그죠? 순서를. 그래서 뭐 아까 같은 뭐 학원업이다 뭐 이런 거죠. 뭐 학원업을 하려고 그죠? 지금 뭐 합격 법학원을 하려고 학원업을 하려고 이제 그런 영업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 영업의 의사.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 개업 준비를 했겠죠. 개업 준비. 그러면 개업 준비 해는 행위가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개업 준비로서 영업 자금을 차용, 그죠? 영업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학원 건물이죠. 학원 건물을, 임대하거나, 그죠? 임대하려는 임대거나 또 매수, 그죠? 하려는,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차용. 주로 이제 차용이 시험 문제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영업자금 차용 행위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을한테 돈 꿔달라고 차용에, 그죠? 청약을 하겠죠. 야, 돈 좀 꿔줘라. 그죠? 또는 뭐, 여기서 임대를 해달라. 매수해라. 이렇게 청약을 하면 얘가 오케이 해가지고, 그죠? 야, 네가 그러면은, 학원업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승낙을 하겠죠. 그래서 차용을 승낙. 해서 이제 대여를 해주겠죠. 대여를 해줬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죠? 승낙하고, 그 다음에 돈을 꿔서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학원업을 하겠죠. 학원업을, 영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죠. 영업으로. 시작을 한다. 예,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은, 요게 이제 개업 준비 행위, 그죠? 를 하고, 그래서 청약하고 오케이 하면, 을이, 그 상대방이, 그죠? 이제 갑이 대외적이라는 건 을이죠. 을이, 대외적으로. 이제 갑이 학원업을 할 것으로, 그죠? 학원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거죠. 인식. 그래서 요때부터 상인이 된다 그러는 거죠. 갑이, 그죠? 갑이 요때부터 상인이 된다. 상인이 되고, 이때부터 상법이 적용되고, 상법이 적용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확히는 이게 이제 저기잖아요. 이게 보조적 상행이잖아요. 영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보조적 상행이고, 그 다음에 학원 해가지고, 이제 뭐, 개원해서, 학원 수강생 받으면 이제 영업으로 하니까, 이때부터는 상행이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본 대로, 6페이지 맨 밑에 조그만 글씨를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그냥 순서대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첫째, 개인이 영업 개시 의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 영업자금 차용행위나 이런 걸 영업준비에 및 보조적 상행이죠. 영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영업을 위하여 하는 거니까 참 위하여.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에게 설명하여 상대방의 영업준비의 행위라는 점을 인식, 그러니까 청약하고 승낙하고이죠. 인식하고. 그래서 상대방 영업준비 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영업점포를 임치 구매하고 냉장고를 구입하는 행위를 하고 영업 개시를 하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되면 거기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이 영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점. 상인 자격 취득하고 이때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위에 판례를 보면, 그래서 판례는 저기 굉장히 장황하게 써 있으니까 여기서 핵심 키워드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 첫째,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영업 개업 준비 행위, 그죠? 준비 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과 아울러 이 개업 준비 행위는 영업 의사를 상대방의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영업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의 객관적 인식 가능성. 그죠? 그때.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영업자금의 차임행위.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는 상행위를 준비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 밑에 영업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을 위해서 영업을 위한 준비 인식. 그게 항상 인식이 중요하죠. 인식하는 경우 상행에 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거기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 영업 개시뿐만 아니라 개업 준비 행위에 착수한 때, 그죠? 영업 임차, 그다음에 매수 또는 영업 자금 차용, 그죠? 예, 저기 상대방이 영업 의사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서 상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선택형에서 좀 나오니까 준비해 놓으면 되겠죠. 대외적 인식 가능성, 알았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본 대로 로마자 3번 상인 자격의 상실 시기. 그래서 그거는 그냥 동그라미 1번 자연인은 사망이나 파산이나 뭐 영업 폐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때 그건 뭐 별로 어려운 게 없고 그다음에 법인 2번 법인은 해산만으로 소멸하지 않고 실질적 청산 사무 종결. 그래서 해산 등기나 청산 등기만 가지고는 상실하지 않고 사실상 청산 사무가 종결을 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핵심 판례 1번 1번 판례가 기록형에서 한번 나왔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의. 그래서, 거기서 보면 회사는 상법의 상인으로 의제되잖아요. 그죠? 회사. 그러니까 상사회사, 민사회사 전부 상인이에요. 그죠? 상인. 그러니까 상법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그러니까 회사가 상인이라고 해서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개인이 상인이 되려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이 개념 요소가 있어야 돼.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기본적 상인을 영업으로 하는 그런 개념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상인이라고 대표이사가 상인이 되는 건 아니다. 자르고. 둘째,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상해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상인이지 대표이사가 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돈을 차용하는 거, 그거는 상해가 아니에요. 따라서 상사시효 X이고 민사시효 10년이에요. 이거 기록형 17년도 나왔을 때, 그래서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하면 안 되고 민사시효 10년을 적용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잘 준비한다. 예, 그 다음에 2번 영업자금 차금 행위와 상인자기 취득 시기. 그건 조금 했었죠. 조금 전에. 그래서 보조적 상의로 상법 적용되기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는 스스로 상인자기를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떤 자가 자기 명의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 X, 다른 상인을 위해 한 거는 그것은 보조적 상의가 될 수 없다. 이건 당연하죠. 자기 영업을 위해서 그 자금을 차용하는 거지, 다른 상인의 영업 준비를 해서 자금 차고 이런 것들은 상해가 아니겠죠. 그게 이제 위에 회사도 똑같잖아요. 그 대표기관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는 상해가 아니다. 그거랑 같은 취지죠. 같은 취지. 그죠?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갑이 학원 설립 과정에서 영업자금 준비 자금으로 을에게 돈을 차용.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안에서 갑이 운영한 학원업은 점포 기타 유사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법 영업을 하는 게 해당돼서 5조 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된다. 그것까지는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갑의 차용행위는 학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저 알고 있었던 시점, 그게 인식 가능성, 그때 이제 상인이 되겠죠. 그죠? 그때 상인이 된다. 따라서 있었으면 차용행위를 했을 때 상인자기를 취득한가 아울러 차용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보조적 상해가 된다. 그래서 상사 소멸시효 항상 그저 64조 54조 그죠? 상사 법적 이유라고 소멸시효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요까지 해서 이제 총론하고 상인에서 이제 의 취득 시기 요까지요. 한 걸로 하고 10분 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요게 나와요. 대리인, 지배인하고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 등기 영업량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합시다. 요까지는 지우지 말고요. 네, 10분 쉬고 합시다.